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경동나비엔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국민 보일러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데 실체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는 거랑은 꽤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미지랑 실제 사업 구조가 좀 다르죠. 현재 주가가 72,100원인데 이게 과연 기회일지 아니면 뭐랄까 좀 주의해야 할 신호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진짜 놀라운 게 매출의 한 60에서 70% 이게 해외, 특히 북미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경동나비엔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단순 보일러 회사가 절대 아닌 거죠. 거의 뭐 북미 시장의 숨은 강자. 그리고 이제는 그 큰 글로벌 HVAC 시장, 그러니까 난방, 환기, 공조 시장의 새로운 도전자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시장 규모가 거의 490조 원에 달하니까요. 와, 490조. 엄청나네요. 요청 주신 대로 오늘은 이 최근 부각된 리스크랑 성장 잠재력, 이걸 좀 비교하면서 1년 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경동나비엔 스스로가 이제는 생활환경 가전기업이다. 이렇게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생활환경 가전기업이요? 보일러 회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 중심에는 역시 콘덴싱 기술이 있습니다. 1988년에 아시아 최초로 개발한 건데 네네. 이게 뭐냐면 버려지는 열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92% 이상으로 확 끌어올리고 또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은 줄이는 그런 친환경 고효율 기술이죠. 아, 그게 바로 북미 시장 성공의 발판이 된 거군요. 네, 결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술 하나만으로 그 뭐랄까 까다로운 북미 시장을 그렇게 빨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경쟁사들은 뭘 했길래요? 좋은 질문인데요. 단순히 기술만 좋았던 건 아니고요.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달랐어요. 시장을 보는 눈이요? 네. 경쟁사들이 기존의 그 저효율 제품 시장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 경동나비에는 아예 친환경 고효율이라는 새로운 프리미엄판을 짰죠. 아,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그렇죠. 파고든 거죠. 특히 미국 정부가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는 그 흐름을 딱 읽고 콘덴싱 순간식 온수기랑 보일러로 시장을 먼저 선점한 전략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전략은 좀 다른가요? 국내는 조금 달라요. 난방보다는 온수에 좀 더 집중해서 10초 만에 나오는 빠른 온수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쓰고 있고요. 아, 온수? 네. 그리고 신사업으로 청정 환기 시스템이라고 공기질 관리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생활환경 가전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핵심 동력은 역시 북미 성공이랑 그 기반 기술력이군요. 자, 그럼 이 성공을 발판으로 다음 스텝은 뭔가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490조 원짜리 글로벌 HVAC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는 겁니다. HVAC 시장? 네. 북미에서 번 돈으로 이제 콘덴싱 하이드로퍼메스나 콘덴싱 에어컨 같은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난방 넘어서 냉방, 궁조 시장까지 다 보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여기서 진짜 예상치 못한 기회가 하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인데 바로 AI 열풍 때문에 생겨난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예요. 데이터 센터 냉각이요? 네. 보일러 회사가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나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열을 어마어마하게 내뿜거든요. 그렇죠. 컴퓨터 많으니까. 네. 근데 이걸 시키는데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요.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근데 경동나비엔의 그 고효율 콘덴싱 기술 기변 냉각 시스템이 이 운영 비용을 확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생각도 못했네요. 이게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상 밖의 기회죠. 그럼 더 먼 미래를 위한 포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수소 보일러 개발인데요. 수소 보일러요? 네. 최근에 영국에서 H2 Ready, 그러니까 수소 레디 인증이란 걸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도시가스에 수소를 한 20% 섞어도 안전하게 작동한다는 인증이거든요. 아, 미래 에너지에 대비하는 거군요. 그렇죠. 유럽이 탄소 중립 규제를 엄청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미리 대응하고 차세대 친환경 기술에서 리더십을 잡으려는 아주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콘덴싱 기술로 규제 변화를 기회로 만들었던 것처럼요. 와, 성장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이네요. 근데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잖아요. 리스크 요인은 없나요?
보고서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예요? 당연히 리스크도 명확하게 봐야죠. 현재로서는 가장 큰 변수가 미국 시장에 부과된 10% 관세입니다. 아, 관세? 네. 이게 지금은 경동나비엔 북미 법인이 그 비용을 일단 부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앞으로 현지 파트너들이랑 가격 협상을 잘 해서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녹여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오른 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냐 없냐 이거군요. 그렇죠. 그게 향후 실적의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뭐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나 또 국내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것도 부담 요인이긴 하죠. 관세 이슈가 확실히 좀 발목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걱정 속에서도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1.3%나 늘었다는 건 이거 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기본적인 체력,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부터는 또 북미 HBAC 신제품 실적도 나올 거고 국내에서는 나비앤매직이라고 주방가전도 새로 냈던데? 네, 맞아요. 그 나비앤 매직도 연매출 목표 1,000억 원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1,000억. 그럼 실적 기여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 자체는 상당히 견조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기본 시나리오를 보면 1년 후 목표 주가를 92,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92,000원이요? 지금보다 한 27% 정도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일단 관세 리스크가 가격 전가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북미 실적은 계속 좋고 또 HBAC나 나비앤 매직 같은 신사업 가치가 부각될 거라는 전망이 깔려 있는 거죠. 산업 트렌드도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 북미 HBAC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한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가 늘어나는 거, 이것도 긍정적이고요. 국내에서는 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청정환기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됐거든요. 이것도 호재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경동나비에는 우리가 알던 국민 보일러 그 이미지를 넘어서 이제는 북미 기반의 글로벌 HVAC 성장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좀 반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기업의 겉모습과 실제 성장 엔진은 참 다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여러분은 이 기업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이 에너지 전환 시대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확정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